어제 대통령께서 여당 지도부 만났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네. 진짜 궁금한 게 대통령께서 원래 여당, 야당 다 초대를 했다면서요? 어제 조현순 수석이 문희상 비대위원장한테 같이 지도부 회동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협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젠다가 뭐냐라고 이제 문희상 대표가 물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여야 영수회담이다 이렇게 하면 의제 조율을 하죠. 그러니까 FTA 문제, 연내 처리 문제, 공무원 연금 문제 이러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냐, 적절치 않다 이렇게가 안 가셨는데 이게 좀 문제인 게 사실은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야당이 뭐라고 비판을 했습니까? 불통. 그럼 자주 봐야 되는 것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칩시다. 오늘 이 의제만 얘기를 합시다 하더라도 야당 대표 입에 재갈 물리는 것도 아니고 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12월 2일까지 시한에 못 박아서 하면 예산이 부실될 수 있으니까 9일까지 좀 늘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든 간에 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정치력이 있다라고 평가했는데 어제는 좀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자주 만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서 할 말은 없었을 거예요. 문희상 의원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이슈가 너무 많은데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면 이제 협상 여야에서 국회 입법 처리하는데 좀 제한이 온다 이런 부분인데 예전엔 이슈 더 많았잖아요. 국정조사 국정원 댓글도 있었고 세월호 때도 있었고 그 더 큰 이슈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대통령 만나자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때는 만약에 대통령 만나면 본인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겠죠. 이렇게 합시다. 근데 지금은 만약에 대통령 만나게 되면 대통령께서 공무원 연금 개혁 얘기하실 건 뻔한데 그럼 문희상 의원이나 어떤 새정치 민주연합 입장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당론이 없거든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공무원 연금 개혁 처리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하니까 안 되고 우리 요구는 이겁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를 피하는 거 아닌가. 가서 본인들 할 얘기는 없고 듣고만 와야 되니까 당론이 없는 거죠. 문희상 대표 말씀 중에 보면 재밌는 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대통령 만나면 격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황당한 저런 걸 이제 대통령의 격이 떨어진다? 만나면 격이 떨어집니까? 대통령 격도 떨어지고 야당 대표 격도 만나면 둘 다 격이 떨어진다는 떨어집니까? 그건 황당한 얘기죠 사실은. 횡설수설에 가까운 얘기인데 어찌됐든 야당이 끊임없이 옛날 김한길 대표 때도 그렇고 영수회담을 얘기했고 사실은 영수회담은 아니죠. 여당 대표는 김무성 대표고 대통령은 평당원이니까 어쨌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자주 만나야 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어제 야당이 좀 심각한 똥볼을 좀 찼다. 예. 문희상 대표의 말 들어보면 가이드라인을 준다 해서 야당 대표가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예산국회를 하고 있는데 12월 2일까지 가이드라인 이건 좀 심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 개혁도 정말 우리도 동의하지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연말까지 하는 게 아니고 좀 이해당사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하자. 야당 대표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조현선 수석은 초선 출신인데 어떻게 문희상 대표의 재갈을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좀 적절치 않았다라고 봅니다. 저희 정치권 얘기는 짧게 한두 가지만 더 해보고 다른 이슈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정치권 내에서 어저께 만났어도 별 영향가가 없었을 거다. 야당이 갔었어도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만남 자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제 문희상 대표가 작심하고 들어갔으면 대통령이 곤란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12월 1일 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자동 회부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9일까지 늘리자는 게 이제 야당의 입장입니다. 이걸 강력하게 최대한 국정에 협조하고 FTA 한 호주, FTA 한 캐나다, FTA 비준할 테니까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일주일만 늘려달라고 하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곤란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그림이 바짝 엎드렸습니다. 무대 김무성 대표가 아이고 대통령님을 뒷받침 못해드려 매우 송구합니다. 엎드린 게 맞습니까? 일단 김무성 대표 사실 상하의 개헌론 발언 파문으로 어쨌든 본인 입으로 꼬랑지 내렸다면서요. 예. 앞으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그렇다고 그동안 척을 지은 사이는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었는데 사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힘의 역학 관계가 급속하게 박 대통령 쪽으로 쏠리는 건 사실이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고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총대는 보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입장에서 당연히 대통령과 어떤 역학관계를 보면 사실은 조금 아래쪽에 있는 게 수세에 몰린 게 맞죠. 김무성 대표의 시선은 2017년에 가 있겠죠. 2017년에 저 먼 고지 몽블랑 산 꼭대기 같이 저기를 올라가리라는 것이고 역대 당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잡아서 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개헌론 파동이 있었지만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로키를 유지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 개혁 연말까지 통과에 대한 총대를 당이 맸습니다. 이건 대통령 선거 공약이고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죠. 예. 새누리당이 총대를 매줌으로써 충성을 다하겠다는 표시를 한 거 아닙니까? 가장 충성을. 어려운 숙제 십자가를 제가 매겠습니다. 예. 근데 어제 들어가서 또 대통령이 그 외교를 하면서 화려한 성과들을 당이 팔로우를 좀 못해서 죄송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과 향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겠다. 이것이 2017년 대망을 차지하는데 훨씬 알겠습니다. 반죽이다. 바짝 엎드리겠다. 앞으로 계속 엎드릴 것 같습니다. 계속 엎드릴 것 같다.